안녕하세요. 단테랩스의 단테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암호화폐 자동 매매를 AI로 진행하는 콘텐츠 본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픈클로가 이 일을 대신해주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주식시장을 감시하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실시간 주식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자동 매매를 진행을 해서 메신저로 선톡까지 보내주는 투자 어시스턴트 상상해 본 적 있으시죠? 지금 바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전 쓰던 구형 노트북이나 고철덩어리로 전락한 데스크톱 PC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것에 오픈클로를 설치해 보는 겁니다. 오픈클로의 클론, 하트비트, 스킬 이 세 가지 기능을 결합해서 훌륭한 AI 투자 어시스턴트로 재탄생시킬 겁니다. 저는 비록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투자 전문가가 필요 없도록 AI 에이전트가 일을 할 수 있게 세팅해 줄 줄 알죠. 위험하지 않냐고요? 오히려 편향된 사고에 노출된 데이터적 근거가 부족한 우리의 판단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동 매매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됐거든요. AI 에이전트가 진짜 무서운 건요, 점점 투자 전략이 고도화됩니다.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오픈클로를 먼저 설치하시고 웹UI 또는 TUI까지 진행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상견례를 해야겠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부여하고요, 저의 이름도 알려주고요, 이름을 서로 부여해주고 나의 자동 주식 매매 어시스턴트이다, 투자 컨설턴트이다 라고 퍼소나를 부여해주고요, 친절하고 또 30년 이상의 전문 경력자의 말솜씨로 나의 일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오픈클로의 특징은 한 세션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하트비트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말을 걸죠. 저희가 이번에 오픈클로로 이제 구현할 주식 자동 매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기 먼저 데이터를 필요로 하겠죠. 주식장이 어떤지, 그동안의 각 종목별로의 실적은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텍스트 데이터 또는 OHLCV라고 불리는 각 종목별 실적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투자 전문가가 아니에요.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 투자 전략을 이 LLM에 프롬프트로 넣어주려고 할 겁니다. 프롬프트로 넣어줄 거예요. 이 LLM이 제가 넣어준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겠죠. 자, 이게 전략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스코어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코어링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제 여기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파이썬 코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걸 가지고 실제 스코어링을 해요. 스코어링을 해서 데이터를, 랭킹을 전부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종목별로 점수는 어떻고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이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목별로 매수량을 계산하고 이런 정리를 해야겠죠. 멀티팩터 스코어링이라고 해서 수치, 차트, 감성 점수들을 또 합산을 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도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수에서는 여기 있는 스코어링을 가지고 매수를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15시에 장중이죠. 장 마감 전에 전체 종목을 일괄 청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이 이 매도 시점에 일괄 청산하는 부분을 잘 알아듣고 갭을 많이 낼 수 있는 저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겠죠. 실적에 대해서 사후 분석을 하고 매매 결과를 기록을 해서 그 다음번에 이걸 가지고 다음날 또다시 투자를 할 때 또 다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펀드 투자가 점점 더 고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시스템을 일단 이렇게 설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저희가 이런 자동 매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는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이제 코드 에너지가 들어가죠. 근데 그 코딩 에너지를 전부 오픈클로에게 맡길 거예요. 저희는 단지 이 투자 전략 보고서만 필요로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왜 오픈클로에서 동작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픈클로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에이전틱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딱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하나는 크론이라고 해서 예전부터도 서버 시스템에서 스케줄링을 할 때 쓰는 시스템이었어요. 크론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주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시간대에 딱 저희랑 약속해 놓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론이고요. 두 번째로 하트비트라는 거는 정확한 시간은 아니고요, 일정한 간격을 놓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클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크론으로 동작을 하고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 하트비트를 활성화하면은 하트비트로도 계속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사용자에게 알아서 보고를 하거나 알림을 주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웹훅이라고 해서 외부의 신호에 의해서 이 오픈클로가 일깨워집니다. 깨어나게 되면서 외부에서 뭐 메일이 왔다든지 누가 메시지로 말을 걸었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외부 이벤트에 의해서 이 AI가 움직이게 되는 이런 방식을 세 가지 정도로 자율작동 메커니즘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인기가 많아진 거고 상당히 신기하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굉장한 생산성으로 다가오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크게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대화할 때 맥락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저장된 내용이 어디 저장이 되냐면, 이 사용자 루트 폴더의 오픈클로 경로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하위에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하트비트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 저장되고, 어떤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건 여기, 그 다음에 전체 지침 같은 것들 에이전트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툴과 관련된 것,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다 마크다운으로 저장해 놓고 이 맥락을 관리하게 돼요. 지금부터 주식 자동 매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클로랑 대화를 하기 전에 텔레그램과의 채널을 좀 뚫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과의 대화를 뚫으려면 저희가 만들었던 봇 있죠? 이걸 눌러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Access not configure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유저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 아이디를 복사해다가 여기다가 요청을 해볼게요. 이 유저와의 대화를 승인해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화를 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대화를 걸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인이 됐네요. 승인이 됐다고 하고요. 다시 말을 걸어볼게요. 네, 이제 타이핑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스킬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 스킬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 스킬을 설치를 할 때 설치 위치를 확인을 해볼게요. pwd라고 입력하면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위치에서 cd 누르시고요, 물결하고 슬래시 오픈클로라고 입력을 하면은 점이 있습니다. 오픈클로라고 입력하면 모든 이제 오픈클로의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ls-al이라는 명령을 입력해서 이렇게 목록을 출력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mkdir kills라고 입력을 하시면 폴더가 다시 생성이 될 거예요. 전체 화면을 지우고 다시 한번 목록을 보겠습니다. 스킬스 폴더가 생겼어요. 이 폴더 밑에 스킬을 저장을 하면 스킬이 등록이 됩니다. 간단한 스킬을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여기에 디렉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테스트라는 키를 등록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폴더로 올라가서 폴더를 내려가서요, 요 밑에다가 나노 하고요, 킬 대문자로 스킬이라고 입력하고 마크다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프론트 매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프론트 매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이픈 3개로 구별을 해줍니다. 위아래로 구별을 해주고 네임 하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고 디스크립션 하고 이 스킬의 이름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주고 여기에 본문을 입력을 해서 스킬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저장은 컨트롤 O 엔터 컨트롤 X로 저장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 여기에서 스킬이라는 패널에 가시면 스킬이 등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킬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미리 준비해둔 스킬들을 3가지 정도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얘는 이제 지워줘야겠죠? 터미널로 갑니다. 밑에 상위 폴더로 올라가는 거는 cd하고 change 디렉토리죠? 이게 하나씩 올라갈 수 있어요. ls-al 하면은 이렇게 폴더가 보입니다. 이 폴더를 삭제하겠습니다. rm 띄고요, r-rf 라고 입력하고 디렉토리명을 적어주면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스킬을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스킬을 쉽게 등록하기 위해서
좀 간편한 등록 방법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어떤 스킬이든 이 스킬스 폴더 밑에다가 저장하면 모두 다 등록할 수 있어요. 준비한 스킬을 설치를 해볼게요. 자, npx dlabs 띄시고요. 인스톨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테 랩스의 약자로 제가 CLI를 만들었고요. 자, 설치 마법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오픈클로니까 오픈클로를 선택을 이렇게 해볼게요. 글로벌로 선택할 거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홈, 다른 커스텀 패스가 아니라 글로벌 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프로젝트 레벨에 설치를 하게 되니까 글로벌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등록한 여러가지 스킬들과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트레이딩 툴스라고 있는 이 내용의 플러그인 안에 스킬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진행할 건 키움증권 REST API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다트에서 공시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이 두 개의 전용 스킬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걸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include common utilities라고 하죠. common utilities가 있으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라든지 여러가지 이미지와 관련된 거라든지 공통적인 스킬들을 같이 저장할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함께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저장이 될 거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doc스부터 해서 PDF, PPTX, 그 다음에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키움증권 API, 오픈다트 API 엔터 쳐서 인스톨을 하시면 인스톨이 됐다고 합니다. ls-al, 자, 여기에 목록에 이렇게 스킬이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스킬을 더 설치를 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수파베이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거거든요. 수파베이스는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먼저 스킬부터 설치를 할 건데요. skill.sh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수없이 많은 스킬들을 이렇게 마켓플레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야 될 건 수파베이스 포스트그레스 베스트 프랙티시스라는 스킬입니다. 자, 이 스킬은 공식 스킬이에요. 수파베이스에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 수파베이스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오늘 이걸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해주세요. 터미널로 오셔서 붙여 넣어주세요. 아까와 비슷한 화면인데요. 오픈클로를 선택을 하시고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sim 링크를 하셔도 되는데 copy to all agent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yes 누르면 역시 설치가 됩니다. 다시 ls-al 스킬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킬을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고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웹 UI로 오시면 이 등록된 스킬들을 새로 고침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킬들이 등록이 됐죠. 일부 이제 스킬들은 API 키가 필요합니다. 특히 키움증권 REST API와 오픈다트 API, 스파베이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지 스킬들은 다 API 키가 필요합니다. API 키를 관리하는 스킬도 등록을 해놨어요. 자, 여기는 Earth 매니저를 가지고 안전한 곳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탈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자, 이렇게 스킬들을 등록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키움증권으로 가서 제 API 키를 발급을 받아보려고 해요. 제가 키움 REST API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른 증권사들도 이렇게 오픈 API가 있는데 대부분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돌아가요. 국내에 이제 공인인증서나 이런 금융 시스템 때문에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 OCX라고 하는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야 될 오픈클로의 자동화 환경, 리눅스 환경에서 동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REST API를 제공하는, 즉 완전 크로스 플랫폼이죠. 어떤 플랫폼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REST API 형식을 띠는 키움 REST API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REST API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은 키움 REST API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 API 키움.com으로 오시면 REST API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서 API 사용 신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사용을 하시기 전에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고 회원이 되셔야 돼요. 계좌 개설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키움증권의 계좌 개설은 굉장히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플에서 영웅문 샵 S라는 어플과 계좌 개설 전용 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해두시면 되고 계좌 개설 앱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이제 REST API도 사용할 수 있고 꼭 REST API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도 하실 수가 있겠죠.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에 와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API 사용 신청을 누르시면 첫 번째 탭에 API 신청 해지 여기에서
들어와서 API 키를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필요한 항목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하기라고 뜨는데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의 투자 신청 바로 가기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모의 투자도 신청을 해주세요. 모의 투자를 신청을 하시면 자, 여기에서 상시 모의 투자 참가 신청 요 부분입니다. 상시 모의 투자 요걸 누르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참가 신청까지 가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화면까지 나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모의 투자를 실행할 수 있고 1,000만원 정도의 가상의 자산이 발급이 될 거예요. 신청하는 부분까지 다 진행하시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신청하면은 누적 금액 3,000만원으로 지금 입금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실제 현금은 아니고요. 신청까지 하시고 나면 이 모의 투자용 REST API 키와 그다음에 시크릿 키 두 가지가 발급이 됩니다. 항상 이 REST API마다 두 가지 키가 발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 투자까지 끝나고 나서 실제 계좌에 연결된 REST API를 사용하려면 여기 있는 절차를 다 진행을 하시면 얘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의 투자용 REST API 키, 그 다음에 시크릿 키 쌍하고 실전 REST API 키, 시크릿 키 쌍 이렇게 총 4가지 키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이 4가지 키를 모두 다 오픈클로에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픈다트라는 사이트로 가서 공시 정보, 이제 회사들의 이제 재무제표 정보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가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API 키 신청 부분이 있습니다. API 키를 신청하시면 쉽게 API 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API 키도 또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스파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스타트 유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지금은 비어있는데 프로젝트를 총 2개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뉴 프로젝트 눌러서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myOpenClaw라고 지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 패스워드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전에다가 Asia Pacific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Create New Project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고 나면 좌측 패널에 프로젝트 세팅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아이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API라는 걸 찾아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API URL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것도 카피를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에는 API Keys라는 걸 좌측 패널에서 찾아서 눌러주시고 Selected API Key 이게 선택이 되셨다면 이게 키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Secret Key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카피하셔가지고 요것도 여기 이제 오픈클로 웹 UI로 다시 오셔서 config에 이 environment를 찾아주세요. environment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 shell env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를 해 주십시오. 활성화 하시고 나서 여기 ba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나씩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하면은 환경 변수를 이 오픈클로가 읽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저희가 여태까지 부여받은 API 키, 시크릿 키, 그러니까 스파베이스에 있는 API URL,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아까 스파베이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저장을 해봤습니다. 스파베이스 언더바 URL, 스파베이스 언더바 시크릿 언더바 키스 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부여받은 것을 저장을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누를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챗으로 와서요. 스파베이스 API를 이용해서 테스트용 테이블을 만들어줘. 저장된 환경 변수를 활용해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실행을 요청했더니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옵션을 3가지를 저한테 제시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을 끝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씩 세팅을 요청하세요. 저는 옵션 3번이 직접 이제 얘가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3번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SQL과 파이썬 파일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실행하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환경 변수에다 넣어줄게요. 했던 그 방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스파베이스를 쓸 때 이 REST API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테이블의 생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제약이 있어요. 스파베이스에 있는 JDBC 커넥션을 이용을 할 겁니다. 스파베이스 화면에 보면 상단에 커넥트라고 있습니다. 이 커넥트를 누르시면 이 스파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JDBC URL을 제공을 해줘요. 여기서 다이렉트 커넥션을 세션 플러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와주세요. 복사해 오시고 나서 요거를 여기에 넣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전부 연결이 됐고요. 잘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이번엔 오픈 다트 공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다트 스킬과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API 테스트를 해봐 요청하겠습니다. 다트 스킬을 읽어서 오픈 다트 API 테스트를 전부 다 했어요.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제가 요청을 상세하게 안 해도 이 위에 있는 스킬 내용들을 다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오픈 다트의 공시 자료나 재무제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API로 이렇게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움증권 REST API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얘는 실전 계좌로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먼저 모의투자 계좌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실전 계좌를 이용을 해서 예산 안에서 돌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는 먼저 모의투자 계좌를 설정을 한 다음에 모의 계좌를 가지고 한번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점이 있다면 실전에서는 실제 계좌번호가 필요하고요. REST API 키만 실전 REST API 키로 바꿔주시면은 실전으로 바로 변경해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야 돼요. 제가 미리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키움 목 REST API 여기다 언더바 목으로 제가 구별을 해놨어요. 실전용은 요 부분을 지워서 저장을 따로 또 해주시면 돼요. 키가 두 개의 쌍이라 그랬습니다. REST API 앱 키, REST API 시크릿 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넘버가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 넘버는 이제 더미로 기록해 주시면 돼요. 모의 투자에서는. 실전에서는 실제 계좌 번호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해 놓고요. 이제 키움증권의 API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키움 API 스킬과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모의 투자 계좌에 대한 API 테스트를 실행해줘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API는 한 번에 성공하진 않았고요. 여러 번 버그 수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화용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최초에 한 번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먼저 API의 정상 처리 여부들을 확정 지어 놓고 실제 업무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API 테스트 과정을 꼭 거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API 몇 가지를 지금 테스트를 했어요. 투자에 필요한 대표적인 키움 REST API의 4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키움 REST API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API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활용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 API 문서를 보고 조금 더 발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잘 조회되는지, 계좌 현황은 어떤지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규 모의 투자 계좌라서 자산이 0으로 표시된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주식 자동 매매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작성을 해야겠죠. 테이블 설계,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 수집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입력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위해서 각종 지표들, 매수 매도 전 스냅션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 스키마를 구축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탑 50 종목을 선정해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국내 코스피를 기준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데이터 수집을 진행했다고 했고, 여기 있는 스킬을 읽었어요. 스킬 문서를 읽은 내용을 지금 여기다 그대로 출력을 했고요. 상위 종목을 조회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마도 생성을 했어요. 스파베이스를 써서 접속해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해봤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그 구조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50개 종목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수집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죠. 마지막 탑 50 종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여러 개를 만들었네요. 자, 스파베이스에서 이 테이블 에디터로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테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지금 벌써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여기 테스트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 테이블은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가 일별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스키마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탑 50 스톡스의 데이터가 데일리 OHLCV가 저장이 안 되어 있어서 스키마에 맞게 데이터를 모두 다 수집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 테이블도 모두 수집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위 정보, 거래량 순위를 알아야지 탑 50을 선정하잖아요. 순위 API는 아래를 참고해 라고 입력하고, 여기에 키움 REST API 가보면은 API 가이드가 있습니다. API 가이드 들어가시면 여기에 API들을 다 정리를 잘 해놨고 API 문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킬을 만든 것도 여기는 API 명세서를 바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만약에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오시면 파이썬 코드가 있어요. 이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구조를 잘 알고 다시 한번 분석 코드를 만듭니다. 다시 재진행하겠습니다. 6월치에 OGLC V데이터 수집을 완료했고요. 50개의 종목에 대한 130일간의 총 6,500건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이슨으로 저장하고, 이것을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파싱 처리해서 저장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모든 테이블에 적재되었습니다. 활용 가능한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주네요. 기술적 분석, 재무 분석, 공식 기반 트레이딩, 매매 스냅샷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적재하는 작업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및 적재해 주어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를 데이터 성격에 맞게 수집 간격과 양을 고려해서 이 TL 작업 스케줄링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이닝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평일 장 중에는 5분 분봉 데이터를 수집하네요. 장 종료 후에는 일봉 데이터가 수집되고요. 10분마다 공시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는 오래된 레거시를 정리하는 작업도 계획했네요. 크론잡에도 등록되었을까요? 간혹 크론잡에 등록하지 않고 스케줄링 문서만 보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역시 크론잡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요청을 해볼게요. 다시 스케줄링 결과를 보고합니다. 완성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니 뿌듯하네요. 데이터 ETL도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크론잡을 확인해야겠죠? 네, 이번에는 5개의 크론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수집 실행까지 완벽하게 시간 등록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디세이블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홀드할 수도 있어요. 각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끝냈고 모두 정상 작동된다고 하네요. 웬만하면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이닝은 안정화될 때까지 매일 매뉴얼하게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스킬을 등록해주는 게 좋겠죠? 항상 에이전트로 어떤 작업을 하시고 나서는 재현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스킬을 생성 및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시행착오에서 배운 레슨 앤드런을 언급하고 있네요. 스킬 문서와 함께 에이전트 지침으로서 프로젝트 문서도 생성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침은 전체 맥락을 스킬을 기능을 담당해서 연관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의 흐름에 맞게 그 다음 작업은 LLM을 이용한 투자 전략 레이어를 구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투자 전략 알고리즘을 에이전트에게 해석하게 돼서 이걸 코드로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분석 코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원래도 있었죠? 실제 투자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받거나 고차원의 예측 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퀀트 트레이딩을 위한 코딩을 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고, 이게 하나의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픈클로에 탑재된 에이전트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등록, 해제하는 기능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일이 쉬워졌습니다. 바이브 코딩 덕분이죠? 바로 해볼게요. 자, 투자 전략 보고서를 등록하면 테이블에 투자 전략 정보를 저장해 달라고 하면서 해당 전략을 활성화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만약 기존에 저장된 투자 전략이 있다면 해당 투자 전략은 비활성화 해달라고 했고요. 이어서 투자 전략에 맞춰서 준비된 데이터 레이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파이썬 분석 모듈을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킬과 스키마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실제 작업을 하도록 순서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분석, 스킬 구성 완료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스킬을 만들었고요. 분석 중간 결과를 저장할 테이블을 8개를 생성했네요.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로우 데이터였다면 투자 전략 레이어에서는 분석 중간 결과물들에 맞는 스키마를 별도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레이어에 적용할 투자 전문가 레벨의 투자 전략 보고서를 실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알고리즘을 설계하려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도와줄 AI가 필요하겠죠? 매매 알고리즘은 참고하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출처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는 라이너를 활용해서 투자 알고리즘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혼자라면 수만 장의 논문을 읽어야겠지만 라이너의 딥 리서치를 통해 전문가들의 핵심 전략만 뽑아내 볼 거예요. 제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200 종목을 대상으로 한 당일 양봉 마감 예측 기반 데이트레이딩 알고리즘 설계를 위한 심층 리서치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딥 리서치로 해 보도록 하겠고요. 흠별도 유료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아도 딥 리서치는 3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3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뢰도가 중요한 알고리즘 설계 같은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 관점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격 변동성, 수급 상관관계, 90일 시계열 패턴, 이렇게 3가지 주요 요소를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출력은 알고리즘, 매수 스코어링 시스템을 출력 요구사항으로 넣어봤습니다. 딥 리서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출처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결과를 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초반, 내 현재가와 시가의 이격도가 중요하죠. 이격도가 당일 양봉 마감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어떤 출처들을 사용했는지, 논문은 어떤 논문을 사용했고 웹 문서는 어떤 웹 문서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각 출처별로 알려주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꽤 방대하네요. 네, 이렇게 출처들을 모두 각주 처리가 문장마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 내용은 하이라이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문을 다 읽어보기 힘들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팅 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죠. 네, 정량화 지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줬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마인드 맵이나 또 플로우 차트와 같은 정리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전략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 분석 수급, 상관관계, 분석 90일, 시계열 패턴 통합, 매매 로직 설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줬네요. 이제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할 차례입니다. 저는 오전 10시를 승부처로 삼았어요. 장 초반 1시간 동안 쌓인 데이터를 AI에게 넘겨서 지금 바로 살만한 점수인가를 계산하게 만들 겁니다. 점수표를 만드는 것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데이트레이딩에 최적화된 구체적인 매매 진입 수치를 제안해 달라고 했고요. 어떤 수치적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요청을 했습니다. 출력 요구사항을 항목 제한, 수치 설정 근거, 형태 테이블로 정리해 달라고 출력 요구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네요. 하이라이팅 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입신호 임계점 총 통합 스코어가 70점 이상일 경우 매수 진입신호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진입신호 임계점을 70점으로 정했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할 오픈클로 자동 매매 환경에 맞춰서 수학 공식과 파이썬 코드까지 한 번에 뽑아 보겠습니다. 퀀트 논문에서나 볼 법한 정교한 로직이 AI를 통해 어떻게 코드로 변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라텍스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산출 공식을 라텍스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고 정교화 로직을 구체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딥 리서치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통합 스코어링 수학 모델, 이 최종 통합 스코어, 산출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서 나왔네요. 정교화 로직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수학 모델과 코드가 과연 실전에서도 통할 만한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최종 딥 리서치 결과 내용을 내보내기를 한 뒤에 이렇게 내보내기를 한 뒤에 라이너 스콜라 피어 리뷰 기능을 한번 활용해서 검증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팝업 창이 뜰 텐데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뽑아낸 로직을 업로드하면 이렇게 라이너가 관련 퀀트 논문과 금융 데이터를 대조해서
이 전략에 허점은 없는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토를 해줍니다. 이렇게 실제 논문 심사관처럼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백테스팅 데이터가 포함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백테스팅 데이터의 부재를 가장 큰 약점, 보완할 점으로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 독창성, 엄밀성, 명확성, 영향력, 한계점과 같은 요소들을 피드백을 문서를 검토한 뒤에 진행을 하고 최종 메타 리뷰를 종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강점은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점. 예상대로 피어 리뷰에서 백테스팅 데이터의 부재를 가장 큰 약점으로 꼽았네요. 코드를 오픈클로에 올리고 과거 데이터를 넣어서 수익률을 확인하는 백테스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된 투자 전략 보고서를 등록을 해야겠죠. 근데 이 등록은 이 웹 UI를 통해서 이 PDF 파일을 이제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능이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지금부터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되겠죠. 예, 텔레그램으로 가서 이제 대화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이제 파일을 등록을 해야겠죠. 투자 전략 보고서를 PDF를 이제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를 이쪽에서도 계속 세션을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세션 부분을 볼까요? 네, 세션이 지금 방금 새로 생겼어요. 네, 이렇게 세션이 변경되면요, 이 기존 세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 메모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날짜별로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션이 바뀌더라도 계속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투자 전략 보고서를 등록해달라는 내용과 PDF의 내용이 이 컨텍스트에 지금 삽입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전략 보고서에 해당하는 분석 모듈들을 만들 거예요. 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 모듈이 등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여기 비활성화된 기존 전략들 보이시죠? 새롭게 코스피 200에 맞는 다이나믹 V1이라는 전략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투자 전략에 대한 타입, 그 다음에 설명,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그 다음에 룰들, 이런 거는 이제 상세하게 보면서 피드백을 해봐야겠죠. 네. 세밀하게 투자 전략을 조정하실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매뉴얼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AI한테 추가 요청해서 피드백을 계속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략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is active 부분이 이 전략만 true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된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또 저장이 되겠죠. 전략에 따라서 사용하는 테이블이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분석 모듈을 생성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현이 되었는데 파이썬 파일들이 그리고 또 SQL 또 파이썬 파일 이런 것들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결과 확인을 이렇게 해볼 수 있다. 그다음에 수학의 모델은 이렇다 하면서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파이썬 분석 모듈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뢰성이 좀 많이 확보가 되겠죠. 자, 이거를 실제 이제 백테스팅을 해봐야지 실제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테스팅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테스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백테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래일수 130일을 대상으로 했고 8월부터 현재까지의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승률이 꽤 높아요. 74%에 거의 75%에 육박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률은 그 승률에 비해서는 아주 높지는 않게 나왔네요. 왜냐면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라서 이제 일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비는 5.86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도 처음 이제 아직 피드백을 하지 않고 고도화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달성했다라는 점에서는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과거 데이터의 백테스팅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 데이터에 너무 맞춰지면 과적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적합이 일어나는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변동성을 고려해서 수익을 끌어내는 부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투자를 해보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고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제 매일매일 거래를 하면서 피드백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API 비용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API 비용을 상회할 수 있는 수익을 내는 게 또 중요하죠. 이 모델을 선택할 때 이 투자 전략을 뽑아내는 부분에서는 좀 상위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는 얘를 그레이드를 낮춰서 API 비용을 좀 절약하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분석도 투자도 스케줄링을 해야겠죠. 그 스케줄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장중 9시 30분에 스냅샷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성화된 투자 전략에 연동된 분석 모듈에 의해 스코어링한 뒤에 현재 자산 규모를 확인해서 자산 규모의 70% 수준을 예산 설정하고 설정된 예산 안에 스코어 기반 종목 선정, 종목별 매수 규모, 종목별 매수 상향, 하향 한계 설정, 다종목 투자 등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일괄 매도하는 투자 실행 레이어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크론잡에 스케줄링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투자 실행 레이어가 지금 생성됐는데요. 크론잡이 잘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의 크론잡이 등록이 됐고 제가 요청한 대로 분석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 기준, 손절 기준까지도 기록을 해 놓았죠. 자, 이대로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키움 API랑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매매가 진행될 수 있는 단계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매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API 연동하고 테스트까지 진행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장중이 아니거든요. 장중이 아닌 점을 감안해서 관련 페일이 나오는 경우는 API가 동작하면 성공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됐고요. 키움 API까지 연동이 완료됐습니다. 실제 이제 진행이 되려면 장중에 이제 실행이 실제 돼야 되고 이게 지금 모의 투자 계좌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키움 API의 실제 REST API 키에 실전 계좌 그 용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투자 실행 레이어를 스킬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실행한 투자 실행 레이어를 스킬과 에이전트용 프로젝트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생성된 문서가 제가 요청한 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특히 이 사계층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를 계속 돌리면서 처음에 제가 이거를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계속 한 번에 되진 않더라고요. 운영을 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지 또 이게 더 고도화되고 또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뒤따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실행 레이어도 투자 실행 레이어도 잘 정리를 했고요. 최종적인 프로젝트 구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스킬은 여기 있는 키움 API, 그다음에 트레이딩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애널리시스, 인베스트먼트 익스큐터 이런 스킬들로 정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하위 폴더에 이 스킬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이 에이전트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있는 문서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계속 투자를 돌리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구현된 스킬들에 대한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사계층 레이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실제 제가 같은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좀 돌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 돌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률은 아직 높진 않습니다. 했던 내용들 중에서 투자 성과 보고서를 보면 제가 예산 100을 넣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매수와 매도 시점을 오후 3시로 고정하고 일괄 매도로 가니까 이 굉장히 단타 투자다 보니까 이 단타 투자에 맞는 전략이 따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3팩터 분석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도 라이너닷컴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라이너 AI에 있는 논문을 통해서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었고요.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백테스팅을 하고 조정 작업을 계속 거쳤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일괄 매도를 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상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계속 분석을 시켰어요. 크론잡을 또 등록하면서 자동으로 돌리는 부분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스케줄에 대한 조정 작업도 꽤 많이 있었어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미리 데이터 분석을 해놓지 않으면 스냅샷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하느라고 실제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또 분석을 미리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부분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진행을 했고요. 일괄 매도를 했을 때 승률이 안 좋은 적도 있었어요. 손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V팩트에서 편향이 있었다. 사실 단타인데 이 V팩터를 보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요소마다의 가중치 조절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익분석 보고를 진행을 해서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메모리에 저장해서 그 다음 투자에 또 개선하는, 또 다른 투자 전략이 있으면 또 다시 등록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계속 피드백 루프를 돌게끔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100만원 예산으로 수익을 본 날이 하루 정도 있었고요. 손해를 본 날이 한 이틀 정도, 나머지는 거의 동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고도화해 나갈 것인데, 오픈클로를 이용해서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자동화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도 투자 전략을 굉장히 고도화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24시간 돌아가는 AI 투자 어시스턴트를 완성해봤습니다. 키움증권 API 연결, 대화형 트레이딩 봇, 4대 데이터 레이어, 그리고 라이너 AI 기반의 논문 검증 전략까지 여러가지 토픽들이 있었는데요. 이같이 오픈클로는 대화형 피드백 루프, 스킬, 장기 기억 메모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펀트 투자 예시만큼 좋은 활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자동 매매봇이 아닙니다. 대화형으로 전략을 수정하고요. AI가 먼저 시황을 알려주고 논문으로 검증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투자 어시스턴트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판단에 있습니다. 반드시 모의 투자로 충분히 검증하시고 실거래에 적용하실 때는 소액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떤 전략을 적용해 보셨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유용한 AI 자동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테랩스의 단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